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바로 이 하늘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늘이 왜 파란색이냐는 것입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시간엔 제가 한번 하늘이 왜 파랗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늘이 왜 붉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빛의 산란이랑 잘 연결해 지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한번 실제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혹은 좀 미세먼지가 끼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늘은 여전히 이렇게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파란 하늘이 왜 나타날까요? 이는 레일리 산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색깔은 모두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렇게 빨주, 노초, 파란, 보가 있고 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경우에는 투과 거리가 짧은데, 그러나 투과 거리가 짧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파장이 매우 짧은 보라색은 이미 산란이 되어 없어져 버려서 이제 그나마 보라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하늘색 혹은 파란색 계열이 이제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란색과 혹은 짙은 파란색이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는 하늘의 색깔이 다음과 같이 하늘색 혹은 파란색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낮에는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연 저녁에는 하늘의 색깔이 왜 점점 붉게 물이 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녁 노을인데요. 그럼 과연 저녁에는 왜 노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럼 이번에는 저녁 노을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디오와 같이 저녁이 되면은 거의 주황색이거나 아니면 붉은색 계열의 하늘로 물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저녁 노을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곧 태양의 각도가 작아지는데, 이때 태양이 바로 여기 위에 있을 때보다 투과 거리가 길어지면서 파란색마저 모두 산란되어 없어짐에 따라 이제 파란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주황색이나 이제 빨간색이 산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은 모두 산란이 되어 없어져 버려서 이제 남은 파장, 즉 주황색과 빨간색이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는 저녁 노을이 주황색 혹은 붉은색으로 묻는 것입니다. 네, 낮과는 반대로 저녁이 되면은 태양의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 시간 및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렇듯 빛이 더 많은 거리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마저 모두 산란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더 긴 빨간색과 주황색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저녁에는 반대로 주황색과 빨간색의 붉은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과연 가을과 여름철 간의 하늘의 색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보다 보면은 가을철에 하늘이 더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연 가을에는 하늘이 왜 더 높고 푸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을 하늘이 왜 더 푸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어도 하늘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약간 연한 하늘색, 아무리 하늘이 높아봐야 그래도 하늘색 계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가을이 되면은 하늘 색깔이 여름철보다 조금 더 짙은 파란색을 띠게 되는데, 특히 파란색의 진하기는 기온이 낮고 계절이 겨울이 될수록 더 짙어집니다. 같은 카메라 그리고 아무런 효과를 보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하늘 색깔이 왜 차가 날까요? 이는 바로 레일리 산란이 아닌 미산란 때문입니다. 레일리 산란은 빛의 파장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건데, 미산란은 빛의 파장보다 입자 크기가 조금 더 큰 물방울 혹은 수증기 정도 크기의 입자에서 일어나는 산란입니다. 모든 파장이 균일하게 산란되면서 이제 우리 눈은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미산란으로 인해서 이제 빛이 조금 더 산란되면서 그 파란색 계열에서 하늘색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연한 색깔로 산란이 되면서 우리 눈에서는 다소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상대 습도하고 수증기 관계인데요. 아무리 상대 습도가 똑같이 62%라고 해도 여름철에는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더 많습니다.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것은 그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상대 습도라고 할지라도 가을철과 여름철 간의 수증기 양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산란되는 수증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남색 계열이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서는 하늘이 조금 더 짙고 높은 색의 하늘색인데,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상대 습도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산란되는 수증기가 많아서
이제 남색 계열이 아니라 점점 이제 연해지는 하늘색 계열로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서는 여름 하늘은 다소 좀 연한 하늘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없는 가을철이나 오늘 같은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을의 색깔이 다소 옅습니다. 이렇듯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는 미세먼지 혹은 에어조들의 양과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저녁 혹은 아침에 노을 색깔이 다소 상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 같은 경우에는 저녁 노을이 조금 더 짙은 주황색이지만, 반면에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없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노을의 색깔이 다소 옅은 주황색입니다. 근데 아무리 같은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뭐 가을이나 여름철과 같이 온도가 차이 나게 되면은 하늘의 색깔 역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철보다는 여름철이 훨씬 더 하늘이 더 높고 푸른 하늘인데, 이는 그 수증기의 양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 습도가 같다고 할지라도 연력학적인 수증기 양 자체가 가을과 여름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더 적은 가을철에는 미산란이 더 적게 되면서 하늘의 색깔이 우리 눈에는 더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세먼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증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미산란에 의해서 하늘의 색깔이 다소 옅은 파란색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정작 왜 파란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는 레일리 산란으로 인해서 하늘이 파란 것이고, 또한 가을과 여름철 간의 하늘 색깔 차이는 미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